안녕하세요. 오늘은 게놈 정보를 통한 가족관계 분석에 대한 이론과 분석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준이고요. 오늘 발표한 자료는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쪽쪽 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게놈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쇼트 텐덤 리피트 베이스드 방법, 그리고 지노타입 베이스드 방법이 있습니다. 쇼트 텐덤 리피트, 자, STR이란 무엇인가? STR이라는 것은 같은 서열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컨대 이분의 경우에는 이 위치에 AGH라는 서열이 7번 반복되고 다른 위치에는 6번 반복됩니다. 이분은 4번 반복되고 여기는 19번 반복되고 이분은 여기에 12번 반복되고 다른 위치에는 14번 반복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면은 사람을 살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범죄 현장에서 남겨진 DNA를 보니 이 위치에는 AGAT라는 반복이 7번 있었고 다른 위치에는 GAT라는 서열이 8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DNA를 보니 같은 위치에 AGAT라는 서열이 똑같이 8개 있었으나 다른 위치를 보니 GAT라는 서열은 반복된 횟수가 달랐습니다. 즉, 이 서스펙트는 크라임씬 DNA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즉, 용의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지노타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노타입은 기초 원리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는 엄마와 아빠 모두 엄마의 아빠로부터 한 짝씩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똑같이 엄마 아빠로부터 한 짝씩 받고 그렇게 나온 엄마와 아빠로부터 나온 영준이는 똑같이 엄마로부터 한 짝을 받고 아빠로부터 한 짝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저는 초록색을 받았고 아빠로부터 이제 핑크색을 받았네요. 자, 좀 엄마랑 아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주황색과 연두색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파란색과 핑크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매치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이제 엄마와 영준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엄마 2개와 영준이 2개를 비교해 보니 연두색 하나만 매치합니다. 왜냐? 엄마로부터는 그냥 하나 받았고 아빠로부터 하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엄마와 매치합니다. 아빠와 비교했을 때 똑같이 아빠로부터는 핑크만 받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매치하고 둘 중에 하나는 매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로부터 한 짝을 비교를 받을 때 그대로 한 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컨비네이션이나 가정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는 주황색 일부 그리고 연두색 일부를 섞어서 받습니다.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또 이제 파란색의 일부, 핑크색의 일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어머니를 비교했을 때는 똑같이 저의 절반은 어머니로부터 받고 저의 절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이 비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형제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 동생인 일준이는 저와는 다르게 어머니로부터 초록색을 덜 받았고 아빠로부터는 파란색을 더 많이 받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리고 일준이를 비교해 보면은 일준이의 절반은 여전히 엄마로부터 그리고 일준이의 절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비율은 여전히 똑같은 거죠. 그럼 이번에 형제 관계인 영준이와 일준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준이와 일준이의 일부 이 빨간 박스 쳐진 부분을 보면은 완전히 같습니다. 연두색,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 핑크색. 완전히 둘 다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는 초록색, 핑크색인데 일준이는 주황색, 파란색이죠. 둘 다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주황색, 핑크색인데 일준이는 주황색, 파란색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같은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를 많이 얘기 드렸는데요.
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 A와 사람 B, 사람 갑과 사람 물이 서로 형제 관계인지 부모 자식 관계인지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둘 다 같은 비율이 100%라면은 사람 1번과 사람 2번은 모자이오틱 쌍둥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같은 부분, 둘 중에 하나만 같은 게 100%라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도 같지 않은 부분이 25%, 그리고 하나만 같은 부분이 50%, 둘 다 같은 부분이 25%가 된다면은 풀시블링, 황제 자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2촌을 넘어서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따라서 사람 1번과 사람 2번이 비교되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주로 이제 전 툴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킹 그리고 피링크라는 그 도구를 이용합니다. 이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개념을 통해서 친척 관계, 가족 관계 보는 것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피가 엄마와 아버지는 반이 섞이니까 50% 같죠. 그리고 손자와 할아버지 비교해보면 25% 같습니다. 하지만 촌수가 멀어질수록 그 같은 비율은 절반씩 떨어지기 때문에 촌수가 늘어날수록 남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통해서 사람의 촌수를 비교했을 때, 사람의 촌수를 예측했을 때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예컨대 이 X축이 실제 촌수 1촌, 2촌, 3촌, 그리고 Y축이 예측된 촌수 1촌, 2촌, 3촌입니다. 각 색깔은 촌수를 예측하는 도구의 성능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 도구는 1촌이라고 얘기한 경우가 99.52%, 그리고 1촌을 2촌이라고 얘기한 경우가 0.44%, 그리고 1촌을 3촌이라고 얘기한 경우가 0.02%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촌, 2촌, 3촌까지는 툴이 전반적으로 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촌을 가게 되면은 조금씩 에러가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4촌인데 3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는 3촌인데 4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러는 4촌을 넘어서 5촌, 6촌을 갈수록 에러율이 커지고요. 심지어 7촌, 8촌까지 가게 되면은 실제로는 가족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5촌이에요, 6촌, 7촌, 8촌이에요라고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제로는 5촌, 6촌, 7촌 간의 가족인데 unrelated, 가족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넣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많은 코멘트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 그리고 좋은 코멘트, 댓글과 코멘트 같은 얘기네요. 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서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옹.